매일 똑같은 삶, 지겨워하지 마라. 그게 행복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이 비슷할까?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조금 보다가 날씨가 좋으면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하루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면 괜히 마음 한쪽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 하루가 너무 멈춰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뉴스를 보면 세상은 늘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나만 혼자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건 아닐까? 조용한 하루가 이어질수록 괜히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고민도 나만 하는 생각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다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말하지 않은 걱정 하나쯤,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안 하나쯤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인생을 멀리서 볼 때 가장 쉽게 속습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삶은 늘 바쁘고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별거 없어. 사는 게 다 비슷해. 이런 말이 꼭 돌아옵니다. 이때 한 철학자가 아주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생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안하고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안고 산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넵니다. 매일이 비슷하다고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진다고 절대 지겨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루야말로 가장 잘 흘러가고 있는 삶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배워왔고 뭔가 끊임없이 바뀌어야 인생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하루 앞에서 괜히 불안해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정말로 실패인지 아니면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 하루를 괜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빌려 그 똑같은 하루가 가진 의외로 큰 가치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가 조용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고 특별한 소식도 없고 그저 어제와 비슷한 하루가 흘러가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 앞에서 괜히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다. 사실 모두가 단조로운 하루를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루의 모양은 비슷한데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아주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든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격이 밝으냐 어두우냐가 아닙니다. 밖이 조용해졌을 때 내 안에 머물 수 있느냐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을 계속 켜놓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만들고 괜히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 속에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꽤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를 충분히 살았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하루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에서 자극을 가져와 그 공허함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밖에서 가져온 자극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행도 끝이 나고 사람과의 만남도 집에 돌아오면 끝이 납니다. 자극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같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삶은 점점 더 바빠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밖이 시끄러울수록 내면은 더 황폐해진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밖이 조용해질수록 내면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부가 단조로운 삶을 결코 나쁜 삶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어디로 떠나지 않아도 그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요즘 괜히 바쁘게 움직이고 싶어질 때가 있으십니까?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어디라도 나가야 할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하루를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용히 조언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만 안으로 돌아와 보라고 말입니다. 그 단조로운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쇼펜하우어가 여행과 변화에 집착하는 삶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매일 같은 루틴이 우리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변화하고 싶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대개 마음이 답답할 때입니다.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사는 게 뭔가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좀 다녀와야겠어. 환경을 바꿔야겠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함께 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고 짐을 싸고 낯선 곳으로 떠납니다. 풍경이 바뀌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사진을 찍다 보면 마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시나마 마음이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생각도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캐리어를 풀고 다시 익숙한 방에 앉는 그 순간, 괜히 마음이 더 허전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공허하다고 말이지요. 파리의 거리든 바닷가든 그 마음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여행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행에 기대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집안이 어수선한데 창문만 열어놓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할까? 왜 조용한 시간을 자꾸만 피하려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용해지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바빠집니다. 약속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밖으로 나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동안 삶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활동 범위를 줄이고 만나는 사람을 조금 덜어내고 해야 할 일을 줄일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삶이 좁아질수록 마음은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집과 일터, 동네 몇 군데만 오가며 살았지만 그 삶이 지금보다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래도 그땐 마음이 덜 복잡했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 순간부터 삶은 버거워지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부추기기보다 지금 가진 삶을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단순하게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단조로운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루틴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하루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하루가 정말 지겨워서라기보다는 그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변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뭔가 새로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하루 앞에 서면 괜히 마음부터 불안해집니다. 하루가 조용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 괜찮은 건지, 내가 너무 안일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마치 잘못 보낸 하루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다른 시선으로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 일 없는 날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별일 없었고 누군가와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마음 졸일 일도 없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마음을 무사히 지켜낸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평온한 하루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루 뒤에는 수많은 선택과 절제가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참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를 피했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에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오늘이 조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보았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익숙한 길을 걷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이 규칙성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지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때,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은 먼저 긴장합니다. 반대로 오늘의 하루가 어느 정도 그려질 때 마음은 조금씩 힘을 내려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예측 가능한 하루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안정감이 쌓이면 사람은 괜히 흥분하지 않고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이 반복은 나태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온 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절제라는 것이 왜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얻으려 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인생이 풍성해질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단순해지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삶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더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온다고 말이지요. 그는 인간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불행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외로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괜히 마음 상할 말을 듣게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민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혼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나 붙잡고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수의 사람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커지고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넉넉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걱정도 함께 늘어납니다. 망가질까봐, 잃어버릴까봐 관리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는 곧 근심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집안이 단순해지면 마음도 함께 단순해집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질수록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빽빽할수록 사람은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 사이에서 마음은 계속 흩어지기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일정은 용기 내어 비우라고 말합니다. 덜어낸 자리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순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좁아질수록 그 안에서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무엇을 더 할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쇼펜하우어가 여행보다 루틴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똑같이 사는 건 재미없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반복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수록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반복이 아니라 매번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하나하나 고민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하루의 틀을 미리 만들어 두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시간에 쉬는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루틴이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힘을 내려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안정감이야말로 행복의 바탕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특별한 일정 없이 지내시다가 괜히 하루가 길고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는 아주 소박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하루가 덜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무슨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런 변화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루틴 하나만으로 삶의 무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 하루를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작은 반복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자리에 앉아 쉬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단조로운 삶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왜 이 삶이 노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큰 꿈보다는 작은 평온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되고 싶었고, 앞서가고 싶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가장 큰 바람이 됩니다. 하루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그 자체가 소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결코 퇴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살아오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일이 없으면 불안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마음이 먼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 갑작스러운 약속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기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의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기쁨도 겪어봤고 실망도 겪어봤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잘 지키는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단조로운 하루는 어쩌면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욕심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고 괜히 마음을 소모하던 일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간 결과 말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하루입니다. 밥 먹고 쉬고 잠자리에 드는 이 단순한 흐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함을 종종 초라하다고 느끼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단순함 속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견딜 수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이지요.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조용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조용함을 괜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흔들리지 않게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단조로운 하루는 세상에서 도망친 삶이 아니라 세상 위에 올라선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이런 질문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담담하게 답합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이지요. 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큰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특별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 앞에서 괜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스스로 평가절하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압니다. 진짜 힘든 날은 별일 없는 날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크게 웃을 일도 없었고 크게 울 일도 없었지만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면 그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하루는 몸과 마음을 지켜낸 하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의 목적은 큰 기쁨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을 피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들의 바쁜 모습이 부러워 보이고 내 하루가 너무 조용해서 괜히 불안해졌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겉으로 바빠 보이는 삶과 속으로 편안한 삶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바쁨보다 평온을, 흥분보다 안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는 당신이 게을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겪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 단조로움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조용한 하루가 내일도 이어지기를, 그 평온이 오래도록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